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은 고딩 제자랑 바람난 남편 한 편입니다. 이 사연은 실제 이야기로 한 편과 두 편으로 나누어 소개해보려 합니다. 그럼 한 편 읽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이제 결혼한 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저는 29, 남편은 31살. 해기 지났으니 한 살씩 더 많아졌겠죠.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건 작년 6월 5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정말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바람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 상대가 18살 고딩이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청소년 사회복지사입니다. 그 문화의 집에서 동아리 학생으로 들어온 아이랑 바람이 난 거였습니다. 이었습니다. 저에게 걸린 날 저는 아버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아버님은 남자가 그런 일 하면 그럴 수도 있지.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유난이냐고 남편 불러서 각서 한 장 할랑 쓰고 올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는 오빠 회사를 같이 출근해 CCTV를 확인하며 그 여자아이가 친구들하고 연습하러 회사에 온다는 말을 듣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오자마자 저는 가서 좋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만나거나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학교나 부모에게 바로 전화를 하겠다고. 그 후로 저는 정신적인 충격으로 회사도 그만두고 정신과 상담을 받았고 남편도 같이 부부 상담으로 진행해서 좋아지길 바라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발작을 해서 남편을 때리고 접시를 던지고 지혜를 하고 그랬지만 상담 선생님도 그건 어쩔 수 없다며 치료하면 좋아질 거라고 하셔서 3개월을 치료를 받았습니다. 종종 불면증이 심해서 약을 먹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그 와중에 아버님은 제가 잘못했다고 자기 아들이 잘나서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사람 죽인 것도 아닌데 왜 정신병원 다니냐고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결혼 초반이고 평생 살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치료를 받아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간 지나고 저희는 10월에 제주도로 여행을 갔습니다. 딱 오빠가 저에게 1년 전 프로포즈한 날쯤에 맞춰서. 그런데 제주도를 갔는데 그 사람이 그냥 시큰둥하고 자꾸 혼자 뒤에서 무슨 시진을 찍고 오고 뭔가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에게 나 혼자 놀러 왔냐고 왜 나한테 끌려다니는 것 마냥 다니냐고 기분 나쁘다고 그러고 펜션에서도 같이 맥주 한 잔씩 하기로 했는데 오빠는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만 하고 있고 저는 혼자 맥주를 마셔서 기분이 안 좋아서 조금 싸웠습니다. 그렇게 그럭저럭 제주도 여행을 마치고 다음날 인스타를 하다가 친구 추천에 신랑 얼굴이 떴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신랑 인스타 아이디가 아니고 HSHJ201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캡처해서 이거 뭐냐고. 오빠도 나도 스펠링이 HS인데 HJ 뭐냐고. 그래서 혹시 혜정? 이랬는데 아니랍니다. 예전에 만났을 때 만든 건데 삭제를 못했다고 합니다. 제가 빨리 밥원이랑 아이디 알려달라고. 거기 있는 사진 한 장이라도 삭제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진은 3장 정도가 삭제되었고 오빠가 아이디랑 비번을 알려줘서 들어갔는데 사진은 4월 정도부터 올려져 있었고 10월 15일인가 제주도 갔을 때도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화 내역을 확인해보자고 하니까 남편은 싫다고 그냥 이혼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통화 내역 보자고 했다고 지금 이혼하지는 거냐고. 그렇게 몇일 냉랭한 사이를 지내고 다시 오빠가 오면서 미안하다고 잘해보자고 해서 디시 잘 지내기로 하고 저도 많이 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그 충격으로 트라우마가 생기지라 계속 의심되고 수상했고 참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간에도 신랑은 돈 때문에 힘들다며 내가 일을 안 해서 짜증나고 그냥 다 힘들다고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이 세상의 부부들은 다 이혼하냐고 돈은 없다가도 있는 거고 있다가도 없는 건데 내가 이제 일하니까 조금 기다리라고 해서 대화를 끝냈고 신랑은 그냥 요즘 회사 일도 스트레스 받고 다 짜증나는데 뭐가 짜증나는지 모르겠다며 자기한테 신경 좀 꺼달라고 했습니다. 밥 먹었냐고 물어보지도 말고 그냥 다 물어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저도 신경 안 쓰이게 했습니다. 그러고 12월 31일 스키장에 놀러갔고 1월 1일 잠자고 밥 잘 먹고 들어와서 오빠가 먼지 잡고 저는 갑자기 뭔가 이상한 느낌의 오빠 핸드폰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뭔가 이상한 게 나왔고 집에서 반대쪽에 있는 강도 CGV에서 영화 예매를 한 내역이 있었고 무슨 사진 첩책? 제작하는 그런 걸 부문을 한 내역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심장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다음날 아침을 맞이했고 신랑은 회사에서 당직이라 혼자 일하는 날이라서 같이 밥 먹으려고 갔는데 제가 뭔가 이상해서 연락 없이 회사에 갔습니다. 1층에는 자원봉사자분이 데스크를 맡고 있었고 신랑은 2층 사무실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올라갔는데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신랑한테 전화를 해서 문 열어달라고 했더니 당황하면서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더니 안에서 뭔가 분주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에서도 수상해서 신랑이 문을 열자마자 핸드폰 내놓아 보라고 하고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봤더니 원래 제 사진으로 배경화면 했는데 검정색으로 배경이 바뀌어 있고 신랑은 결혼반지까지 뺀 상태였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고 했더니 새벽에 자기 핸드폰 보지 않았냐며 기분 나빠서 그랬다고? 그랬면 아침에 뽀뽀도 하고 가지 말고 카카오톡으로 회사 도착했다고, 사랑한다고, 잘 자고 일어나면 카톡하라는 말도 하지 말고 자기 기분 걸 표출하지. 그러며 사진 앨범을 보다가 아이폰의 최근 삭제 내역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여자 손을 잡고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당황도 하지 않고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술집 여자라고, 그냥 심심해서 만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폰을 만지며 남편이 카카오톡이 아닌 다른 어플로 대화를 주고받은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까지 전 그 사람이 정말 술집 여자인 줄 알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핸드폰을 보니까 자꾸 이혼을 해달라고 하게 나는 이혼 못하겠다고 하니 그럼 각지 살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왜 그러냐고 했더니 결혼 생활은 자기랑 맞지 않는 것 같고 본인은 자유로운 걸 원한다고 핸드폰을 뺏어서 증거로 냅두려고 했는데 오빠가 저를 질질 끌고 목을 누르면서 핸드폰을 뺏어갔고 저는 너무 상실감이 커서 그날 집에 간다고 하고 집에서 약을 먹고 목을 매달고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기억은 없지만 아는 동생이 멀리서 경찰이랑 119를 불러줘서 저의 위치를 확인하고 저희 집에 왔다고 했습니다. 정말 죽고 싶었는데 깨어나니 너무 허무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픈 몸을 이끌고 오빠의 7개월간 통화 내역을 출력했고 집에서 추리한 끝에 전화를 제일 많이 했던 번호를 저장해보니 6개월 전 그 18살 아이가 카톡에 떴습니다. 그걸 봤을 땐 정말 또? 라는 말밖에 안 나왔고 신랑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끝까지 술집 여자의 30살. 그리고 이름이 지연이라고 하더군요. 어쩜 그렇게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 건지. 그래서 그 아이 학교 친구를 만나서 그 아이 친한 친구 번호를 알아내 연락을 했고 그 아이랑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녁 8시쯤 만났습니다. 만나서 바로 그 아이가 하는 말을 녹음을 했고 내 앞에서 신랑한테 전화를 해서 평소와 같이 행동하라고 하며 통화를 하게 했고 통화를 하면서 여자아이가 신랑의 저를 만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냐고 했더니 너는 그냥 나한테 받은 선물도 없고 우리는 그냥 손만 잡은 거야. 알겠지? 그리고 나중에 내가 메일로 연락할게. 이러더라고요. 정말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신랑이 처음에 걸렸을 때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 다 했는데 연락이 된 게 신랑이 먼저 여자애한테 메일을 보내서 그때부터 연락을 다시 하게 되었고 제가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을 때 그 사람은 벌써 다시 만나고 있었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힘들었을 때 그 사람은 죄책감도 없이 다시 그 여자아이를 만났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그 여자아이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고 이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화를 끝낸 후 여자아이의 핸드폰을 제가 가지고 왔고 이틀 후에 어머니를 만나서 돌려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여기서 그냥 상황을 종료하고 싶다고 하셨고 그 아이의 아버님이 알게 되면 정말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아이의 인생을 망칠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요. 아직 20대인 제 인생. 나는 그래도 그 사람을 많이 사랑했는데 이렇게 배신을 당하고 나니 살고 싶지가 않아요. 남편은 저에게 미안한 건 1%도 없었고 오직 그 아이가 학교생활 잘 마칠 수 있도록 그 아이 아빠에게만 말하지 않도록 그 아이는 이 상황에서 빠지게 하고 싶다고. 하지만 이 상황을 만든 건 두 사람인데 왜 그 아이를 빼야 되는 걸까요? 저는 신랑한테 지금까지 마흔하단 말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정말 진심의 사과를 원했지만 그 사람은 끝까지 거짓말은 하더라고요. 그 아이에게 뺏어온 선물들, 편지 내용을 보니 저와 처음 만날 때 쓴 같은 감정이 담긴 내용. 편지 원본은 숨겨놨지만 복사본을 보여주면서 마지막으로 설명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그냥 가지고 논 거라고.
끝까지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핸드폰, 차키, 카드 다 뺏었고 그 사람의 옷 대부분도 다 버렸습니다. 신발과 함께 저는 지금 정말 하루하루를 그저 버티고만 있습니다. 이 글을 쓰고 내일 제가 이 세상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많이 사랑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상처를 받았고 그냥 그 사람이 밑바닥까지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믿을 수 없는 배신 때문에 너무 힘들게 버티고 계실 아내분의 사연이었는데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부탁드리면서 오늘 사연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